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울리는 폰트나 이미지 혹은 일러스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구매할 수도 없고 직접 만들 수도 없고 난감하죠. 지금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 이미지, 일러스트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면 평생 이용하게 될 것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pixabay.com이죠. 자, 이 pixabay.com에서는 포토,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이미지, 비디오, 뮤직, 사운드 이펙트까지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pixabay.com의 장점은 영문으로 입력하지 않고 한글로 입력해도 전부 인식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엔터를 치게 되면 여름에 관련된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검색 부분에서는 이 pixabay.com이 제일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을 경우 클릭하시고요. 우측에 프리 다운로드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죠. 자, 한국어로 번역해 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컨텐츠 라이센스에 따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저작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아무 곳이나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리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원하는 해상도를 골라서 다운로드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때는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unsplash.com이 되겠습니다. 이 unsplash.com도 pixabay와 유사한데요. 그 대신 이 unsplash.com은 사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pixabay.com은 사진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사진들이 올라가게 되지만 이 unsplash.com은 작가들이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는 pixabay보다는 더 높겠죠. 상당히 고퀄의 사진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pixabay와 똑같이 검색창에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거리 사진으로 하나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우측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자, 이거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회원 가입도 필요 없이 간단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4K 사진이 되겠어요. 자,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무료지만 감사 표현을 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언스플래시 라이선스라고 나오죠. 자, 눌러볼게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번역합니다. 자, 사진은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권한도 필요하지 않죠. 저작자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만 해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진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안 되겠죠. 물론 이 사진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한 다음에 판매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플릿쉐어라는 곳인데요. 자, 이것은 작가분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곳인데요. 여기도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즈 올 스톡 포토 눌러주시면 광고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검색 기능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찾을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웨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해당 사진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그 사진이 크게 확대가 돼서 나오고 아래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죠.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만들어 놓은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직접 다운로드 할 수도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12.97메가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고화질 사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라이센스를 볼까요? 스플릿쉐어에서 제공하는 고해상도 무료 스톡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웹사이트, 블로그 앱, 개인 및 상업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저작자 표시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CC0죠. 완전 무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되겠죠. 고해상도 사진을 다운받을 때는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러스트나 아이콘, 클립 아트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undraw.co인데요. 여기서 Browse Now 누릅니다. 자, 여기도 한 분이 전부 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일러스트들을 이렇게 쭉 올려놓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바일 서치가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SVG로 할 수도 있고 PNG로 할 수도 있죠. PNG로 하게 되면 이런 하얀색 배경은 전부 뚫리고 컬러가 있는 부분만 나오게 되겠죠.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레이아웃상 간단하게 필요한 디자인을 넣어야 할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장점은 우측 상단에 있는 컬러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변형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살펴보시고 원하는 이미지 있으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drawkit.com입니다. 여기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요. 자, 상단 메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눌러보면 2D라든지 3D, 아이콘이라든지 애니메이션까지 전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D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2D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료 다운로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퀄리티가 높은 대신에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고요.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도 있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를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프리 버전에도 다양한 퀄리티 높은 일러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할로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전부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그 대신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는데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flaticon.com인데요. 여기는 주로 아이콘이라든지 스티커 같은 클립 아트들만 모여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NG, EPS도 다운받을 수 있죠. 즉 벡터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곳에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아이콘 눌러보시면 스티커라든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아이콘, 인터페이스 아이콘도 있죠. 이런 인터페이스 아이콘은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아이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 간단하게 아이콘 하나만 잘 넣어줘도 문서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각 카테고리별로 들어가 보시면 아이콘들이 이렇게 개수별로 모여 있습니다. 트래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아이콘 샘플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얹으면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고요. PNG로 다운로드 하거나 그 다음 클립보드로 아예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그대로 붙여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됐다고 나오죠. 자, 워드패드를 열어봤는데요. 여기에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콘 넣을 수가 있죠. 자, 아니면 아예 다운로드 받아서 불러서 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글꼴을 무료로 다운받는 사이트인데요. 문서 작성할 때 디자인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글꼴이죠. 그런데 이 글꼴을 유료로 구입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요. 이런 무료 글꼴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찾아다니려면 복잡합니다. 이 눈눈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무료 글꼴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공기업이라든지 지자체, 일반 기업들에서 만든 폰트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개인이 만든 폰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에서 만든 더 잠실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샘플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재배포할 수 있다고 하죠. 그 대신 판매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인쇄 출판, 영상, 웹, 모바일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무료 폰트를 이용을 하실 때 항상 이 라이센스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 잠실 글자체는 인쇄도 가능하고 출판,
영상과 웹, 모바일 등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어떤 경우에는 인쇄 출판은 허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쇄 출판 쪽에는 쓰면 안 되겠죠. 이것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눈누 사이트는 이런 무료 서체들을 모아놓은 링크들만 게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링크를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는 해당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지금도 롯데 홈페이지로 왔죠?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무료 폰트들 확인해 보시고요. 마음에 들거나 필요한 폰트들은 다운받아 두셨다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유명한 네이버 폰트가 있죠? 한글.naver.com 폰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더 자세히 보기 버튼 누르면 바로 폰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서체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여기 보면 나눔 스퀘어 네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시리즈가 있습니다. 나눔 스퀘어, 나눔 스퀘어 라운드, 나눔 스퀘어 네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도 나오게 되죠. 개인 기업 사용자, 영리적, 비영리적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LG전자에서 LG 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램 서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LG전자에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그 대신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램 서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체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디지털 문방구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메뉴 중에 폰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램 서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여러 굿즈 같은 것들은 그램이라는 자체 코인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램 서체를 보시면 0g이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램 서체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공공누리 한글 글꼴은 네이버에서 공공누리로 입력을 하시면 kogl.or.kr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이 공공누리 글꼴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한 사이트예요. 자, 공공누리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마크가 보이죠. 자, 이 마크가 있는 것은 저작권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글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공 안심 글꼴, 민간 안심 글꼴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서체들은 이렇게 마크가 다 붙어 있죠. 이 마크가 붙어 있으면 저작권 걱정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서체 중에 이렇게 공공 글꼴 표시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서체를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단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제어판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제어판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모양 및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글꼴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설치되어 있는 글꼴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글꼴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글꼴 설정이라고 칩니다. 자, 글꼴만 입력해도 바로 나오게 되죠. 자, 글꼴 설정 실행합니다. 그러면 글꼴 찾아보기 및 설치라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글꼴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바로 글꼴이 설치되죠. 자, 글꼴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꼴을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모든 텍스트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에서 전부 그 글꼴이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도 다양한 글꼴을 이용할 수가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문서 작성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다양하게 글꼴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글꼴은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글꼴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터치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글꼴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다양한 글꼴들을 설치를 미리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몇 가지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있고요. 그 옆에 글꼴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갤럭시 스마트폰용 전용 글꼴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도 있지만 무료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상단에서 무료 인기 눌러보시면 무료 글꼴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자동 설치가 되게 되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완료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은 설치 완료라고 나와 있지 않고 무료라고 나와 있겠죠. 이런 무료 글꼴들 전부 다운로드 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다양한 글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단순한 글꼴들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무료 글꼴들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꼭 활용하게 되는 다양한 무료 사이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많이 찍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진 편집 툴들을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죠. 이제 이런 사진 편집 툴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사진 편집 및 후보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lipdrop.co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인공지능 AI 기능을 주로 사진 편집에 관련된 쪽으로 특화를 시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에펠탑 배경에 두 연인이 서 있는 사진에서 이 두 명의 연인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클린 버튼 누릅니다. 간단하게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숲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호랑이 사진에서 뒤쪽 숲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사진을 얹어줍니다. 클립 드롭에서 바로 배경을 지워주게 됩니다. 사진을 얹는 즉시 주제가 되는 물체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은 전부 뚫어주게 됩니다. 인물 사진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광원을 이용하여 빛의 위치와 밝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개수의 광원을 생성한 다음 해당 광원의 컬러를 바꿔주고 밝기와 빛이 비치는 범위를 조절합니다. 또 다른 광원도 밝기와 빛이 도달하는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컬러를 조절합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광원의 위치를 조절해서 보다 세련된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글씨를 간단하게 지워주겠습니다. 사진을 얹습니다. 그러면 클립 드롭에서 바로 해당하는 글씨를 지워주게 됩니다. 사진을 드래그해서 얹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글씨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서만도 여러 가지 사진 편집의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일단 클린업부터 보도록 할까요? 클린업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지울 사진을 얹어주면 되는데요. 그냥 이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직접 찾아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 구역 안으로 얹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얹은 사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원이 보이게 됩니다. 이 원으로 칠하는 부분은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브러쉬 사이즈 있죠? 이 브러쉬 사이즈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칠할 수도 있고 큰 것을 지울 때는 이 브러쉬를 키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하이 퀄리티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 퀄리티를 체크하면 좀 더 깔끔하게 지워지긴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구독제를 이용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일단 해볼까요? 자,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고요. 자, 이 부분을 칠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는데 배경에 차가 보여서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차를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클린 누릅니다. 자, 어때요? 차 간단하게 없어졌죠? 차가 있으면 이 배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배경이 깔끔해져서 사진이 훨씬 퀄리티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고기도 없앨 수 있어요. 그냥 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원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도 간단하게 없앨 수 있죠. 자, 거의 티가 안 나죠. 인공지능이 전부 이 주의를 계산해서 메꿔주는 겁니다.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하이드 체인지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없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툴 부분에 오셔서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APP 들어가셔서 여기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리무브 백그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꼬마 뒷배경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얹었습니다. 자, 지금 이 꼬마의 뒷배경을 없앨 텐데요.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오죠. 사진의 크기가 768-1024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원래 사진 크기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무료일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리무벌, 클린업 픽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프로 버전은 7,000원 정도의 가격이죠. 원래 사진 크기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프로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죠. 사진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잘 나왔는데 이렇게 한두 가지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달만 구독을 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도 비용 대비 가성비는 아주 높죠. 일단 작은 사이즈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컨티뉴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워지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따주죠? 물론 비용을 지불하면 좀 더 잘 따집니다. 하지만 썸네일에 쓰신다든지 그렇게 크게 쓰실 일이 없을 경우에는 간편하게 이용하기는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리라이트 기능인데요. 빛이 한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쪽이 너무 어두워지거나 했다든가 할 때 또는 전반적으로 사진이 어둡다거나 할 때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리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사진 얹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리라이트 기능은 사람 얼굴에만 해당합니다. 사물은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인물 사진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자, 사진을 얹어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기본 사이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죠? 자, 그것은 이 세 군데에 지금 빛을 준 거예요. 아래 보시면 라이트 1, 라이트 2, 라이트 3라고 나오게 되죠. 이 각 라이트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이트를 전부 없애볼게요. 자, 이게 원래 사진이죠? 좀 밋밋해 보여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 있는 라이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원하는 라이트 컬러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걸 껐을 때 보시면 이쪽이 지금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빛이 없는 상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이트를 누른 다음 화면에서 이 빨간색 라이트를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사각형 박스를 클릭하고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위치를 잡으세요. 그리고 빛의 밝기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빛이 밝아져요. 자, 그 다음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 있는 디스턴스로 정해주는 거죠. 자, 디스턴스로 광원이 어디까지 비칠지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이죠. 빛이 번지는 범위가 되겠어요. 이 빛 번짐의 범위가 커질수록 넓은 구역을 비춰주게 되고 빛 번짐이 작으면 가까운 구역을 비춰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초록색이죠. 자, 이 초록색도 화이트로 바꿀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쪽에 파란색도 화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광원을 안 넣을 거예요. 그러면 빛을 없애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없애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빛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밝게 비치는 빛을 만들 수 있죠. 자, 적용을 시키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요.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용을 해주셔도 좀 더 프로페셔널 사진 같은 느낌을 주게 되겠죠. 이 효과는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흑백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고 흑백으로 찍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광원을 주고
대비를 확실하게 주게 되면 좀 더 멋진 CF 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기를 조금 더 올리려면 자, 여기 또 누르시고요. 빛을 올려준 다음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좀 더 올리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빛을 또 올려서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조금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밝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빛은 한 방향에서 오는 게 더 멋있어 보이죠. 자, 다 완성이 됐으면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원에서 찍은 백조 사진인데요. 보시면 어두운 데서 찍혀서 그렇게 이쁘지가 않죠. 자, 이 경우에도 이 라이트를 이용하면 아주 멋지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춰주고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밝기를 올리고 디스턴스 값도 조절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원본과 비교를 해주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업스케일인데요. 이 업스케일은 이미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원본 자체를 깨끗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몇 배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축소함으로써 이미지가 깨끗하게 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뿌옇거나 지저분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약간 초점이 나갔다거나 얼굴 같은 부분이 선명도가 약간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아주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업스케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얹어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2배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배율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기본값은 스무스인데요.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그것도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기본값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스케일 눌러줍니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강의 화면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시기는 힘들 건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켜주는 건데요. 이거는 미드전이라든지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서보다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너레이트 이미지 누르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료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백그라운드죠. 여기는 백그라운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사진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와 아기가 걸어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배치를 원하는 대로 시키세요. 일단 배경을 뚫어주죠.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잡고요. 자, 그 다음 런던 스트리트 at night with a blurry background라고 나오죠. 이 텍스트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부분도 비용을 지불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급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거나 급하게 배경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지워주는 거죠. 자, 텍스트 리무버인데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똑같이 사진을 얹어주면 되죠. 이 텍스트 리무버는 효과가 아주 좋아요. 자, 지금 파이어홀이라고 넘버1이라고 써있죠. 이 벽 부분을 감쪽같이 지워주죠. 자, 이거는 자동차 옆에 쓰인 글씨라든지 전광판, 그 다음에 간판에 쓰인 글씨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생각보다는 아주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이미지를 얹고요. 그러면 알아서 이미지를 변형을 해줍니다. 3가지가 변형이 더 돼서 나오죠. 자,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 그렇죠?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죠. 자, 물론 약간 인위적인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고요. 자, 이 경우 건물이 있는 그런 사진일 경우에는 좀 더 훌륭하게 바꿔줍니다.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인데요. 이걸 비슷한 이미지로 연출을 또 해주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이미지도 있네요. 물론 여기는 간판 글씨 같은 것들은 약간 이상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는 뭐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죠. 이것도 전부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 클립드롭이라는 사이트는 유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성비도 높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중에는 2%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일일이 보정하고 편집하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사진 관련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적인 구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구독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아쉬운 사진들 전부 깔끔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구글은 다양한 앱들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보석 같은 앱이 구글 아트앤컬처입니다. 전 세계 80개국의 박물관, 자료실, 미술관 등 2,000여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클릭 한 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류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 아트앤컬처로 세계의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부터 보고 다른 나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찾아볼까요? 자, 막상 검색해 보려면 생각이 나지 않죠. 자, 이럴 때 챗 GPT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챗 GPT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박물관을 알려달라고 해봤습니다. 챗 GPT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줬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있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대다수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 문화유산이 보관돼 있죠.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나오죠. 구글 아트앤컬처의 또 하나의 장점은 검색도 일일이 영어로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한글로 해도 전부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토리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박물관 안에 있는 대표적인 유물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써주게 됩니다. 자, 여기 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어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리면 확대가 돼서 그 확대된 부분에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죠. 어보의 밑면도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종실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실록들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보관되어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보여주죠. 자, 이건 어진인가 보네요. 태조 어진이라고 합니다. 복원이 됐다고 하네요. 자, 우측에 있는 사진이 태조 어진인데 불타서 이렇게 반밖에 안 남은 건데 이렇게 복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태조 어진이죠. 확대합니다. 그러면 기본 확대가 되고요. 좀 더 자세한 확대를 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확대 축소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태조의 용화는 이렇게 생기셨나 봅니다. 자, 축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옷도 있네요. 자, 이것은 영친 왕비 홍원삼이라고 합니다. 왕비가 입는 옷인가 보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확대합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일종의 재래복인 것 같은데요. 양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국립고궁박물관의 스트리트 뷰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고궁박물관 내의 스트리트 뷰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가 아주 클래시컬하고 멋지죠. 이 차 옆에도 또 한 대가 있는 것 같죠. 고궁박물관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분이 탔던 차인 것 같은데요. 이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도 차를 또 하나를 볼 수가 있죠. 아주 옛날 영화에 나오는 멋진 차입니다. 자, 앞에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순종 황제와 순정 황후의 어차라고 하네요. 보존도 아주 잘 돼 있고 깔끔하죠. 정말 멋있네요.
요즘에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황제가 타는 차이기 때문에 차양도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우측에 보시면 2층도 있죠. 지금은 1층이죠. 2층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2층으로 이동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층으로 올라왔네요. 자, 앞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왕실의 생활을 보여주는 생활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왕실에서 쓰던 생활용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궁궐 침전 내부 공간이라고 하네요. 왕과 왕비가 거주하던 곳인가 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제례복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자, 앞으로 가볼까요?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던 그런 옷이네요. 수도 전부 나 있고 굉장히 멋집니다. 자,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항상 앞에 부분만 봤었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어디 한 곳 대충 만든 곳이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네요. 옆모습은 또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인장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옥새 같은 게 아니고 왕실 여성의 인장이라고 하네요. 왕비와 후궁, 왕대비, 대왕대비 등의 왕실 여성이 이용하던 인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장을 왕실 여성들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트앤컬처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려서 확대하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여기에 왕이 입는 의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한번 가볼까요? 자, 클릭하면 바로바로 이동하죠. 자, 이게 왕이 입던 옷인가 보네요. 그리고 허리에 차는 띠도 있죠. 거의 드라마에서 보던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이런 역사 드라마들이 고증을 잘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궁박물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글 아트앤컬처의 기본 사용법과 해외 여러 곳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실행하신 후에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아트앤컬처라고 있죠.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트앤컬처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아트앤컬처는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은 보기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글 번역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번역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기본 내용들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주니까 훨씬 이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자, 이 구글 아트앤컬처를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 구글 아트앤컬처는 정기적으로 이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봤더라도 내일이나 모레쯤 들어오면 또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서 계속 새로운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은 워싱턴 박물관이라고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탑픽이라고 해서 매번 다양한 주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든지 역사를 만든 여왕, 세계 최대 불교 사원, 지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매번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 애완동물과 미술 작품을 연계한 이런 주제로 또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오늘의 이야기는 방고우를 유명하게 만든 여자라고 해서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계속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요. 샤갈이라든지 모네 아이템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용하게 되는 게 이 아트앤컬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정보들이 이 아트앤컬처에 쌓여 있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둘러보기라고 나오죠.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지금 고궁박물관 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투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진행 버튼이 나오죠. 자, 스미소니언 박물관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부 모습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1층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돌아다닐 때도 한참 걸립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이쪽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플로어 2라고 있죠. 자, 2층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또 2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트리트 뷰 같은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전경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드 W 스미스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드 W 스미스는 누굴까요? 자, 그런 것도 이 챗 GPT로 이용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프레드 W 스미스가 누구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프레드 W 스미스는 페덱스를 창업한 분이라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셨고요. 지금까지 페덱스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나 봅니다. 지금 이 분이 여기에 있는 갤러리를 설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미술 작품들을 기증을 하거나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와 같이 활용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는 링컨 대통령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그 다음은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방고를 유명하게 만든 여자라고 하네요. 시누이 요한나가 아니었다면 상징적인 화가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나오죠?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의 처제인 요한나 반 고흐의 판촉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정보는 처음 듣는 정보네요. 이렇게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클로드 모네라고 나오죠?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클로드 모네에 대해 몰랐던 6가지라고 해서 쭉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작품도 뭐 거의 풀 화면으로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감상하기는 정말 좋죠. 자, 그 다음 모네가 특별한 방을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평화의 상징으로 프랑스 정부에 제공했다고 하네요. 오랑제리 박물관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회화의 가장 큰 기념비적 업적이라고 하죠. 자, 왜 그럴까요? 100m에 걸쳐서 그려진 그림인가 봅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실제 그림을 확인할 수 있죠. 엄청나죠? 전부 이걸 그린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벽 전체를 돌아가면서 이 그림으로 채워 넣었네요. 자, 얼마나 오래 그렸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트 앤 컬처에서 다양하게 확인을 할 것들이 많아요. 이 아트 앤 컬처만 보셔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으로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오르세 미술관 입력합니다. 그러면 오르세 미술관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이 오르세 미술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얼마 전에 아트 앤 컬처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부적인 정보들을 보여주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스토리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르세 미술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정보들은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리면 설명이 계속 바뀌면서 보여주는 이미지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르세 미술관의 전경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PC의 큰 화면으로 시원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강용 화면이라서 화면의 세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메뉴를 잠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넓게 보이죠? 이 오르세 미술관에 오면 미술관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상이라든지 미술 작품도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오르세 미술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박물관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식의 VR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각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주 멋지죠? 그 다음 저 뒤쪽에도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도 있네요. 자, 가까이 가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진행 버튼 누르시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미술관에 가서 바로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그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멋지죠? 굉장히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구글 아트앤컬처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가명도 다 확인이 가능하죠. 챗 GPT를 이용을 하면 이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도록 같은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도록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이 아트앤컬처 상태에서는 이 그림을 보는 상태에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이쪽에는 고흐 전시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반대편에 있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도 와봤는데요. 자, 멋진 조각상들이 많이 있죠. 여기가 오르쉐 미술관의 전경이네요. 자, 정말 멋있죠. 자, 챗 GPT를 이용하면 이 오르쉐 미술관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챗 GPT한테 오르쉐 미술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오르쉐 미술관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철도역으로 사용되다가 재탄생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철도역하고 비슷하죠. 천장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계도 있고 앞에 건물 구조도 철도역하고 비슷합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수없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루브르 박물관은 다 알지만 오르쉐 미술관은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 오르쉐 미술관도 방문하기 전에 제가 챗 GPT로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문의를 했더니 이 오르쉐 미술관을 추천해서 지금 와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곳 찾을 때 챗 GPT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PC에서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스마트폰용 아트앤컬처 앱이 따로 있죠. 사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VR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실제 이 화면도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왼쪽으로 돌리면 화면도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런 거는 편리한 부분이 되겠죠. 마치 현장에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아트앤컬처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아트앤컬처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 검색창에 아트앤컬처로 입력을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트앤컬처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아트앤컬처 실행합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PC와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번역 버튼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용 방법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휴대폰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아트 필터라고 나오죠. 박물관에 있는 이런 예술 작품을 필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필터 선택해 볼게요. 모나리자 사진을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제 얼굴과 합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그대로 이 모나리자도 움직이게 되겠죠. 입을 벌려 볼까요? 그렇죠? 고개를 돌리면 그대로 고개도 돌아가고요. 눈을 깜빡이면 그대로 모나리자도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는 모습 그대로 필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이걸 눌러볼까요? 필터 사용해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얼굴이 이렇게 합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내 입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 깜빡인 얼굴의 피부 움직임도 그대로 전부 반응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아트앤컬처 기본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이탈리아의 그랜드 투어라고 하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주제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장소에 대한 정보라든지 문화에 대한 정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엔차 이상적인 도시 여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설명이 쭉 나오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클릭하여 살펴보기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스트리트 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엔차 도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비치는 방향이 화면에도 그대로 그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본다든지 또는 땅을 본다든지 또는 좌측이나 우측을 돌려가면서 실제 내가 이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VR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도시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 미술 작품도 이런 식으로도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X 버튼 누르고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360도로 둘러보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탈리아 최대의 오페라 극장인가 보네요. 여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는 최대의 오페라 극장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위에 천장을 보게 되면 아주 멋진 천장화가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실제 그 장소에서 보는 것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스마트폰만의 VR 기능으로 다양한 투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스마트폰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은 꺼지고 손으로 터치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눌러서 켰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층도 있죠.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또 2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귀족들이 이 위에서 오페라를 감상하죠.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장소라든지 미술 작품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우리가 봤던 오르세 미술관을 휴대폰으로 들어왔는데요. 휴대폰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층수도 따로 나오고 아래쪽에 그림도 나오게 되면서 PC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고흐의 자화상을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휴대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고흐의 자화상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나오죠. 이렇게 자화상이라고 제목도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옆으로 돌려보시면 옆엔 또 고흐의 다른 그림이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좌측으로 보시면 또 다른 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책에서만 봤던 그런 유명한 그림들이 있죠. 풀바디의 식사라든지. 자, 옆으로 가볼게요. 자, 풀바디의 식사죠. 예, 이 유명한 그림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드가의 발레 수업이죠. 이 그림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봤던 그림들이 많이 있네요.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이런 유명한 그림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도 전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아트앤컬처를 이용을 해서 세계 각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돌아보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실제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트앤컬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